저희 뉴스에일 라이브가 시리즈로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죠. 민선 8기 릴레이 인터뷰, 민생을 부탁해 그 6번째 손님으로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시장의 8년 시정 운영 이후에 사실상 첫 번째 정권 교체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포부가 남다를 것 같은 우리 시장님, 오늘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종시장 최민호입니다. 네. 자, 세종시가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4년 동안 이제 시정을 이끌어 가실 텐데 여러 가지 과제가 많을 겁니다만 가장 먼저 내세우고 싶은 하나만 꼽자면 어떤 걸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개념을 재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개념의 정립이요. 세종시. 네.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라고 하는데 이제까지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틀을 마련했다면 네. 앞으로는 그 틀 속에서 말하자면 집을 지었으면 네. 지금부터는 집 안에 가구도 들여놓고요. 네. 먹을 것도 들여놓고 냉장고도 들여놓고 할 내실을 다질 것을 네.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주제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과제들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될 텐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여소야대 구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글쎄요, 이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협치를 위해서 뭔가 좀 준비한 게 있습니까? 저한테는 큰 도전인데요. 네. 협치를 위해서 어떤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가 됐든 야가 됐든 네. 시장이 됐든 의원이 됐든 진정성을 가지고 대드린다면 네. 그분들도 움직이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외에 다른 뾰족한 수가 있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부딪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군요. 진정성을 가지고 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네. 또 상의하고 하는 진정성의 모습을 보이면 네. 야당 의원들께서도 결국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나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해 주시고 또 같이 공감해 주시라고 하여튼 믿습니다. 그분들도 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시죠. 도와주실 분들은 또 도와주시겠죠. 또 그것이 그리고 지역 여론을 또 움직이면 그럼요. 여론에 의해서 시장과 의원이 같이 가는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저는 쓰고 자, 싶습니다. 이 세종시라고 하면요, 타 지역 분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부동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부동산 값이 전국에서 가장 빨리 많이 오른 것도 세종시지만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급하게 떨어지는 것도 또 이 세종시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값이 급하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지방으로서는 지금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는 그렇습니다. 곳이 또 세종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불만이 많죠, 지금 세종시 주민들의. 지역 주민들은 뭐 이해를 못 하시죠. 네. 왜냐하면 그 집값이 오르는 것도 좋을 것 같지만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고요. 네. 떨어지는 건 더 바람직한 게 아닌데 문제는 집값이 떨어지고 오르고 하는 것이 이 아파트 규제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게 큽니다. 근데 우리는 삼중 규제 아주 올 규제를 다 받고 있어요. 근데 규제를 받는 이유 중에 집값 하락이라든가 다른 지표는 다 그 해제 요건이 되는데 네. 청약 경쟁률이 네. 5대 1이 넘기 때문에 규제를 계속해야 된다는 논리거든요. 네. 근데 청약 경쟁률 5대 1이라는 게 다른 지역하고는 달리 세종시는 청약 경쟁을 전국 우리 국민들이 다 청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풀어놨습니다. 네. 그러면 전국에서 청약을 하면 5대 1이야 당연히 넘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럼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지금 47.5%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 보유 주택률이. 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우리 지역으로 좀 경쟁을 좀 좁혀달라라는 그런 민원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네. 저 또한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60%인데 80%까지 이 청약 자격을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좀 넓혀주시면 네.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것보다 우리 지역의 청약이 많아질 것이고 네. 그러면 경쟁률도 적어질 것이고 그럼 규제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 아니겠는가라는 네. 것을 계속 국토부에 제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도를 쫙 펼쳐놓고 보면 세종시가요, 한반도의 중앙에 딱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라고 한다면은 이 각 팔도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높기로 유명한데 실제로도 그런지 아니면 앞으로 더 접근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떤 중심 도시로서 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관을 갖고 계신지요? 뭐 지리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행정수도로 우리가 세종시가 발전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제 전차 현대 교통이 자동차에서 철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KTX를 많이 그렇죠.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세종시에 KTX나 철도망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세종시에는 KTX 역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세종에도 KTX 역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종 KTX 역사를 추진해 줄 것을 국토부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게 어렵다면 조치원에도 KTX는 다니고 있는데 서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조치원에 다니는 KTX만이라도 좀 정차하게 해달라. 둘 중에 어떤 것이라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뜻을 가지고 지금 국토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제가 여쭤보니까 행정가로서는 정말 탁월한 능력가다라고 이 정평이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 정치 무대에서는 활동한 경험이 없어서 이 중앙 정치 무대와 어떤 협력을 구해야 할 때 그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아픈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이 부분도 해결 방안이 있으신가요? 아플 거 없고요. 제가 비록 그 중앙 정치 국회의원의 뜻을 둔 바는 없었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세종시의 시당 위원장을 했고요. 네. 중앙에도 정책위 부의장을 아하. 제가 역임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대선 때는 제가 대선 총괄 그 선대위원장이었어요. 네네. 그러니 당연히 중앙의 정치인분들하고 교류가 없을 수 없고 뭐 정치 중앙 정치 그러지만 이 세종시의 이 어려운 여건에서 기적같이 제가 당선됐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정치력 아니겠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자신감 자체만으로도 웬만한 이거는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질문 드릴게요. 자, 어제 대통령실에서 업무 추진 내용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기로 지금 확정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자, 글쎄요. 이게 확정이 됐냐 안 됐냐 좀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세종시장 입장으로서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선다는 것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시종일관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에 두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더더구나 지난 5월 달에 대통령 집무실을 두는 법까지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동안에 2027년까지의 대통령 집무실을 어떻게 둘 거냐, 임시 집무실을. 네. 그래서 한동안 그 새로 신축하는 중앙동이라고 있습니다. 네. 중앙동에 위치할 거냐, 아니면 현재 국무총리실 옆에 대통령 집무실이 마련돼 있는데 그 집무실을 그대로 쓸 거냐 가지고 논의를 하다가 네. 중앙동에 새롭게 대통령실을 마련하자 보면 150억이라는 새로운 예산이 든다. 그렇다면 2027년에 어차피 집무실을 둘 건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현재 있는 집무실을 쓰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이 마치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겠다는 그 대통령의 약속을 무산시킨 것처럼 아, 그렇게 야당에서 굉장히 공격을 해왔는데요. 네. 저는 이건 공격할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150억이라고 그러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네. 10억짜리 아파트 15채 값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국민들한테 돌려드리고 사무실을 소박하게 쓰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철학을 그걸 평가를 할 일이지 네. 그걸 어떻게 그걸 반박을 하고 무산됐다고 공격할 일이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나 어제 대통령 집무실을 분명히 우리가 짓겠다라고 네. 국정과제로서 확정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제까지 그래 왔던 기조를 확정시킨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을 보니까 이 시장님께서는 경제 문화 시장이 되고 싶다라는 각오를 밝히셨습니다. 4년 뒤에 민선 8기가 마무리가 될 때 어떤 시장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으신지요? 저는 우리나라 또 우리 세종시가 우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하더라도 좀 품격을 갖춘 도시, 또 행정수도로서 품격 있는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일단은 경제적으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풍요로운 시민을 또 풍요로운 세종시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네. 그게 경제시장이고요. 그러나 품격 있는 시민, 품격 있는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문화시장으로서의 역할, 또 그런 철학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경제시장으로 시작해서 문화시장으로 기억 남는 그런 시장이 되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선거를 치르면서 이 세종시 주민들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겠지만 오늘 저희 뉴스 A 라이브 출연하시면서 전 국민에게 또 약속을 한 셈이 됐습니다. 네. 자, 임기 중간에 또는 마칠 때쯤 돼서
잘 하고 계셨는지 아니면 뜻을 이루셨는지 저희가 한 번 더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 꼭 감사합니다.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 길 오셔서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